충문을 보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차 갑진년 6월 4, 8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 유족회 유족 일동 감소 고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학살 희생당하신 제영령들이시여 오늘 창원시 마산 하포구 가포동 산 73번지 창원 위령탑 앞에서 합동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가족은 물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한 지 74년이 지난 오늘 우리 유족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창원의 어느 산골짜기에서 차가운 갱이 바다에서 저 높은 하늘 아래서 떠들고 계신 영령들을 한자리에 모신 이곳 위령탑 앞에 유족들이 모여 무릎 꿇고 엎드려 맑은 술 올리며 합동제를 지냅니다. 원통하고 애통하게 죽음을 당하신 영령들이시여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74년이 지나갔지만 이념의 올가미에 씌워져 마산 행무소에서 산골에서 바다에서 죽음을 당할 그때의 처절하고 애절한 절규가 아직도 이곳 위령탑 하늘에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님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희생자 일부만 진실 규명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한 진실 규명과 대원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합동 추모제를 올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내려주신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신 영령들이시여 지금 살아있는 후손들이 두 손 모아 엎드려 축원드립니다. 동족 상전의 아픔 속에 억울하가 학살된 님들께서 부디 평화로운 저 세상으로 편안한 안식을 빌고 또 빕니다. 이제 모든 원한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옵소서. 왕생극락하옵소서. 2024년 6월 8일 사단법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 유족회 회원 일동 배상. 비가 와서 저희들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유족이 과연 오늘 며칠이나 오실 건가 대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허성무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김익원 참 의장님도 오시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합포구청장도 오시고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뒤에 전체를 단체 명을 쭉 불러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가 아마 길어가지고 삭제를 하고 그냥 이름을 쭉 부른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 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소. 우리가 진행이 조금 미숙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소나기가 입지금 돼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올 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과연 제사가 되겠느냐 합동 추모제가 되겠느냐 했었는데 뭐 이 정도 비가 그래도 좀 날이 훤해지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이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위령탑이 창원시 부지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원시 부지에 창원시에서 2억 7천을 드리고 경남도에서 5천만을 지원해가지고 3억 2천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참 유족을 위해서 희생자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여기에 추모탑은 그날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기둥세계의 한방 가운데 눈물입니다. 그 뒤에 냉각비 530명 정도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1950년도 민간인 학살 때에 1681명
그 마산 행구소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명단이 나오는 분만 이렇게 새기는데,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그 당시 학살 민간인들을,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 술 한잔 다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참석이 정말 좋습니다. 옛말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만 정말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1월 26일 이곳 창원시 부지에 창원시에서 2억 7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 총 3억 2천만원을 투입해 추모 유령탑을 세웠고, 유령탑 뒤편에는 500명이 넘는 학살 희생자 명단이 새겨진 맹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맹각비 명단에는 독립운동가도, 대학 교수도, 학교 선생도, 어린 학생도, 그리고 이 땅을 지켰던 순수 농민도, 또한 공무원도, 가족도 모르게 학살 희생 당해졌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 하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은 지 벌써 74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세상 천지 모르고 태어난 어린 자녀들은 이제 흰머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학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 유령탑 앞에 모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부모 형제들을 그리며 오늘 추모제를 지냅니다. 그때 세상 천지 모르고 자란 어린 자녀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본인도 모르게 연자제의 굴레에 씌워져 어렵게 살아왔을 때도 한동안 민간인 학살 자체를 한국 현대사에서 시시하며 숨겨왔다는 것은 그 당시 정부나 위정자들이 결코 떳떳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노력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지도층의 노력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 많은 학살 희생자 중 일부는 진실 규명되었습니다만,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지라 이게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 중에도 유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당시 국가가 사람을 죽여놓고 지금에 와서 증거를 대라, 참고인을 찾아내라 하는 요구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증거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유족들은 믿고 있는데 학살당한 부모 형제 얼굴도 모르고 자란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족 여러분, 힘내시지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족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결성이 되었고요. 제가 1기 상임위원으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 1차 학살사건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제가 임기를 그만뒀고요. 임기가 끝난 다음에 2010년에 나머지 717명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감회가 많이 들고요. 그 사이에 진실규명을 위해서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양리에 그 6월이 발굴되었을 때 그 활동을 했던 이상길 교수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일찍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아마 유족들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창원 지역 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950년 여기가 전투 지역은 아니지만 전선에 가까운 거의 함안 이 지역이 전선에 가까운 지역이고 해서 마산형무소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 여러 골짜기나 혹은 이 앞바다 괭이바다에 수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했습니다만 그 규명된 숫자는 아마도 희생자들의 1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런 그 많은 유족들의 노력으로 위령탑이 건립이 된 것은 그래도 유족들에게 약간이나마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삿날도 모르고 무덤도 모르는 이런 희생자들을 기려온 유족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1년 정도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실규명의 60% 정도가 아직 그 규명이 안 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 현재 위원장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1기 위원회 저희들이 규명했던 사실을 거꾸로 들춰내서 당시에 희생자로 규명됐던 사람들을 지금 가해자로 지금 부역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규명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특히 며칠 전에는 이 김광동 위원장은 전쟁기의 피해는 부수적 피해다. 부수적 피해는 영어로 collateral damage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거는 미국이 쓰는 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을 부수적 피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기에는 이런 부수적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 위원장이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내년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1기 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거꾸로 뒤집는 결과가 되고 아마도 유족들 여러분들을 2번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보셨겠지만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 구성 자체가 군 출신이라든지 당시에 가해자 입장을 옹호하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반란 사건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자체 위원회에서 안 되고 해서 전부 다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외주 용역을 받은 단체들이 말하자면은 여순 반란이라는 사건 그것만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보고서를 쓰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학살 사건은 아닙니다만 대구의 그 동대구역 앞에 지금 이승만 동상을 지금 세우려고 대구시 의원들이 전원일치로 지금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살의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 동상이 동대구역 앞에 세워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실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현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중단되지 않으면 정부의 공식 문서로 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피학살 진상규명 자체가 거꾸로 역사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창원 지역 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발생한 이런 많은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가 차원의 위령시설이 대전이나 이런 지역에서 평화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후대에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오신 유족들의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신 영령들도 편히 쉴 수 있는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천을 떠도는 영령들이시여 편히 쉬시고 구속을 돌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딸 이두희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창원지방법원 막산지원에서 형사재판무죄 선고를 받고 드디어 아버지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쓰려니 아버지 생각 눈물이 앞을 가려 쌀 수가 없어서 식탁 위에 종이와 연필을 두고 오면 가면 몇 줄씩 적어봅니다. 아버지와 저는 아무런 추억도 기억도 정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희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보도연맹 사건과 그리고 6.25 전쟁으로 우리 집은 궁비박산이 나누고 온 가족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국가를 원망하고 내 운명이려니 생각하며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던 가족들도 이제 모두 돌아갔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피난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지었었던 새 집은 불타버렸고 아버지께서 기르던 인신한 큰 돼지도 흔적 없이 사라졌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기 돼지가 태어나면 돼지 농장을 꾸려겠다는 꿈은 있었으나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아버지 없이 남겨진 어머니와 저는 여갓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탄 집을 다시 짓고 흙과 돌로 만든 방 2칸짜리 오막자리에서 온 식구와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는 종종 오일장에 가셔서 사탕 몇 개와 새끼줄에 묵은 갈치 몇 마리를 사오시고는 사탕은 몰래 놔두셨다가 저에게 하나씩 꺼내주셨고 갈치는 갈치살을 골라 저희 가위에 올려주시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방에는 장가들에서 캔약초 다리물과 알약이 항상 있었고 나병 환자가 구을하러 집에 오면 쌀 한 대를 주고 나병 환자의 약과 바꾸어 드셨으며 항상 몸이 괜찮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보도연맹 사건과 6.25 전쟁으로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하시다가 제 나이 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는 저희 철없는 질문에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면 소름풀을 켜놓고 숙제를 하다가 할머니,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할머니께 물으면 할머니께서는 아빠는 동굴로 갔다고 하시면서 어느 날은 미국으로 어느 날은 일본으로 갔다고 하셨고 태풍이 불어 해도 비행기도 뜨지 않아 오지 못한다는 대답은 해주셨습니다. 예쁜 색동 저고리 빨강 치마 옷고무신을 사 오실 거라는 이야기에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아버지를 매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가족을 챙겼었다는 아버지께서는 가족에게 한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하시고 며칠 동안 감금당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가족을 두고 가는 슬픔과 걱정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못다한 도시 형제들의 위해 어머니에 대한 애달픈 사랑, 2살밖에 되지 않은 하나뿐인 딸에 대한 걱정,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건강하고 착하게 잘 살기를 빌고 또 빌며 마지막 길을 가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해주시는 기도의 힘을 받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무거운 짐 거두시고 저 세상에서 마음 편히 계십시오. 아버지, 딸 이부희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창문 이름탑에 모시 좀 영영 들으시오. 억울함과 악몽은 모두 잊으시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편히 계십시오. 2024년 6월 8일 딸 이부희 올림. 제74주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합동 추모제에서 그날 그 교도소에서 그날 그 후미진 야산에서 그날 소용돌이 치는 그 바다에서 썸짓하게 떨군 눈물에는 유독 소금기가 서걱거린다. 순한 눈망울들은 죽음의 이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도륙당할 육신을 멀거니 지켜봐야 하는 그날 그 눈물의 유전자는 지금도 혈육의 관절 마디마디마다 쓰라린 염증으로 기생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다는 낯선 이데올로기는 그날 좌와우로 그리고 남과 북으로 끔찍한 독재자의 탐욕에 비례하며 날카롭게 선이 그어지고 즐겨야 할 목숨은 한 움큼의 눈물로 대신하며 찰나의 역사로 압제돼 버렸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갑고동 산 73번지 이곳 남도의 해안가 한 기퉁이엔 이제 그날의 눈물들이 모여 바다보다 더 짠한 울음을 삼키며 여백으로 남은 비명을 찾으려 회원을 향한 몸짓을 시도하려 한다. 그날의 눈물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을 눈물 모두가 바로 우리들의 진실이기에 다시 한번 영진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눈물, 그 책에 저희 어머니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99년도에 경남도민일보에 글을 기고하셨고, 그때 무렵에 말지에도 기고를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 팽상민미이고요. 또 말하자면 어머니의 큰오빠, 제 큰외삼촌이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다가 그 전쟁 터진 이후에 예비검속으로 마산시민회관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러니까 저도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 노티스 회장님이 오랫동안 이 모임을 잘 끌어오셨고, 하여튼 재작년에 유령비가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이 모임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오는 김에 노래까지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한국전쟁 민간인 피살자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적합한 노래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어울릴 만한 것으로 제가 한 2곡 정도 골라봤습니다. 그대 멀리 가 길을 따라가다 길을 놓치고 말았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길이 길을 만드네. 아파도 가야 하고 아프지 않아도 가야 하는 길, 상처 없는 길이 아니라면 영혼 없는 길이 아니라면 슬픈 자들이여 아무리 소리쳐 영혼을 불러도 그대는 대답이 없네. 그대 마음속에 심어놓은 씨앗이 자, 이 해적을 니들어 보아라. 개지마이 행실로 여봐라. 추천을 하려니면 너의 후원대를 내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하여 은근히 뛸 것이제 또한 이곳을 논지하면 광활로 멀다는 곳 녹음은 후거지고 방초는 부르러 암내 버들은 청포장 들고 윗내 버들은 유록장 둘러 한 가지는 뒤적이고 또 한 가지는 늘어서 준비 추릉을 못 이기어 이미 너를 보시고 불렀제 내가 무슨 말 거였단 말이냐 정말 말고 건너가세. 오, 이야.